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현지 시각으로 27일 미국 뉴욕에서 새로운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자위대의 협력을 전 지구적인 규모로 확대하고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은 일본이 타국의 공격을 받거나 주변국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미군과 자위대의 구체적인 협력과 역할 분담을 정한 정부 간 문서로 일명 가이드라인으로 불립니다. 이번 지침에는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을 전 지구적인 규모로 확대하고 평시부터 유사시에 이르기까지 끊김없는 연대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새 지침엔 일본 정부의 집단 자위권 행사 구상이 반영됐으며 탄도미사일 요격이나 미군 함선을 방어하는 것이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또한 일본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태를 규정할 때 지리적 제약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며 센카쿠 열도, 중국명 랴오이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도서 방위를 명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28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이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한반도 안보 및 국익과 관련해 요구한 바를 반영했다며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된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일 동맹의 기본 틀 범위 내에서의 이행, 일본의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 견지,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시한 것을 주목한다. 아울러 미일 양국이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며 향후 지침 구체화 및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네팔에 40여 명 규모의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선발대 5명과 탐색구조팀 일부 인원이 27일 오후 9시쯤 민항기편으로 출국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선발대와 함께 탐색구조팀 일부를 파견한 것은 현지에서 피해자 구명을 위한 탐색구조활동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구조활동을 위한 환경이 열악한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활동 보고를 토대로 30여 명의 구조대를 구성해 파견을 준비할 방침입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람바람 야다프 네팔 대통령 앞으로 위로 전문을 전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문에서 카트만두 인근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다는 소식에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재해로 인해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을 네팔 국민들, 특히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피해가 조속히 복구돼 네팔 국민들이 어려움과 슬픔을 극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투식량은 장병들이 야전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물품인데요. 과거엔 주먹밥 정도였던 전투식량이 신세대 장병들의 입맛에 맞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카레밥과 비빔밥도 전투식량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육군이 전투식량을 개선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외 훈련이나 전투 상황 시 장병들이 먹게 되는 전투식량. 현재 우리 군의 전투식량은 모두 4가지 종류입니다. 1형과 2형은 음식을 먹기 위해 뜨거운 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반면에 즉각 취식형은 발열체를 이용해 물 없이도 바로 음식을 데울 수 있고 맛도 상대적으로 좋아 장병들이 선호합니다. 육군은 전투식량 중 물이 필요한 1형과 2형을 없애고 발열체를 이용해 바로 데워 먹을 수 있도록 개발한 일반형과 특전형 두 종류만 남긴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유형은 2가지로 줄지만 메뉴는 오히려 다양해집니다. 일반형 24가지, 특전형 12가지를 합쳐 카레밥과 비빔밥 등 모두 36가지 식단으로 늘리고 민간업체가 개발한 캠핑용 식품도 구매해 신세대 장병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전투식량의 병사들 의견을 물어보면 가격에 비해서 연식성과 포만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갖고 있는 11개 식단에다가 추가해서 신세대 병사들의 입맛에 맞도록 24개의 식단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전투식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전투식량 개선 방안에 대해 외부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28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군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업체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공청회 패널로는 현역 군인과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 민간 업체 대표 등 8명이 참석해 전투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맛도 좋으며 경제적인 전투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육군은 이번 공청회와 더불어 앞으로 전문기관의 추가적인 의견을 듣고 올해 전투 식량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육군 54단 장병들이 선진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준비한 인문학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장병들은 선비의 고장 안동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쌓고 자신이 복무하는 지역의 애향심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세윤 중입니다. 육군 54단 경북 북부연대 장병 80여 명이 이틀 동안 경북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의 인문학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인문학 연수에서 장병들은 한국 정신문화의 근간인 유교문화박물관을 둘러보고 한국적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펼친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을 방문해 독립투사들의 애국정신을 배웠습니다. 근무하시는 동안 자기가 근무했던 지역의 역사 문화를 같이 좀 알면서 근무를 한다면 많은 군대 생활에 좀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요즘에 그 인문학에 대한 열기 이런 것이 많이 강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학진흥원에서 전통 인문 정신을 소재로 한 여러 가지 연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근무하시는 그 장병들을 모시고 근무하시는 동안에 그런 전통 인문 정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장병들은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함으로써 군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나아가 선현들의 삶과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수호의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선조들께서 물려주신 훌륭한 유교 문화를 볼 수 있었고 일제로부터 우리나라 독립에 크게 기여하신 독립운동가 분들의 희생에 존경심이 일었습니다. 전통이 깊은 도시 안동에서의 견학은 누구나 감탄할 만한 경험이었고 저희 직할 때 전우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한편 부대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사단사령부와 예하연대를 대상으로 경북 지역 향토문화사와 관련된 인문학 강연을 실시해 장병들의 애향 애국심과 올바른 안보관을 갖게 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해군 해병대 주임 원상사단이 최근 부사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명예심과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정호섭 해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진행된 워크숍은 각 부대 해군 해병대 주임 원상사단 107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해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사관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워크숍은 우수근무 주임원상사 표창 수여식을 시작으로 부사관 복무 지침과 각종 사고에 대처하는 부사관의 역할 등에 대한 각 부대별 추진과제 소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필승해군 명예해군 건설을 위한 결의대회에 이어 참모총장 특별 정신교육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주임원상사단은 각 부대의 사고 예방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단결을 위한 효과적인 부대 관리 방안도 활발히 논의했습니다. ROTC 중앙회가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초청해 국가의 미래와 역사의식이라는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화여대 13대 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문화재청 세계문화유산 분과위원회 위원과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28일 강연에 나선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역사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면서 끊임없이 역사를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선덕여왕과 세종대왕을 예로 들며 훌륭한 리더로 손꼽히는 위인들의 모습을 보면 성공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리더에 의해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 수 있다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겸허하게 비춰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애국심이 바탕이 돼야 한다면서
긍정의 힘으로 역사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ROTC 중앙회는 국가에 충성, 국민에게 봉사, 사랑받는 ROTC라는 슬로건 아래 조참 포럼을 지속하고 있으며 황진아 국회 국방위원장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이 강연한 바 있습니다. 국방벤처센터 설립 12주년이 됐습니다. 오는 2017년까지 국방시장 매출 3,250억 원, 일자리 1,900개 창출, 강소기업을 10개 이상 육성하는 게 목표인데요. 네, 지금까지의 성과는 무엇이고 국방벤처기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방산인 이 시간에는 대전 국방벤처센터 유재명 센터장을 만나봤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국방벤처센터 협약 기업들이 더욱 활발히 국방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전 국방벤처센터 유재명 센터장이 강조한 말입니다. 대전은 현재 30개 업체가 국방벤처협약을 맺어 다른 지역보다 더욱 활성화된 상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점차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진 테크윈의 경우 F-35 등 미군의 최신의 전투기 조종관을 공급하고 있고 두시텍의 경우 GPS 보정 기술을 개발해 유도 무기 분야 소프트웨어 업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토핀스는 세계 최초로 시야각이 80도인 적외선 렌즈 기술을, 인소팩은 양방향 음성 통신이 가능한 전차 무전기를 개발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30개 업체가 각 분야에서 국방벤처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 오셔서 기술도 발표하고 또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군 과제 개발, 정부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벤처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어려운 길을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수월하고 또 좋은 군에 진출하는 데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8곳에 설립된 국방벤처센터는 각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2014년 말 기준 협약 기업의 군 매출액은 1,801억 원, 국방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은 995명으로 지난 2003년 설립 이후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유 센터장은 연구소와 대학, 군 기관 등 국방 업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 벤처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벤처라는 그런 우리 기업가들은 대단히 존경받고 사실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데 실패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벤처라는 것을 이렇게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적으로 좀 완아웃제들을 갖다가 다시 기회를 여러 번 준다든지 해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국방벤처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소요군에서 벤처업체의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국방부와 방사청, 중소기업청, 벤처협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벤처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군에 필요한 핵심 부품, 핵심 기술 이런 데 중점적으로 개발해갖고 군의 전력화에 기여하고 싶고 또 그럼으로써 또 우리 지역 경제의 어떤 그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 활성화에 좀 크게 기여하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창조 국방, 자주 국방과 맞닿아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국방 벤처.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 묵묵히 발빠르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영영의 바람이 분다. 훈훈한 사랑의 바람이 영영의 사랑이 온다. 너와 나를 이어주는 사랑이 사랑해요. 우리들의 병영에 부는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군. 따뜻한 병영 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사랑의 군입니다. 군인에게 체력은 실력과도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단련을 하는데요. 때로는 한계에 부딪혀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을 겁니다. 네, 그때 내 옆에 전우가 나와 함께 해준다면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주저앉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는데요. 특전사 대원들의 특별한 우정 이야기, 육군 11공수여단의 차경훈 상사와 심정원 중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만가지 바랍니다. 예. 우로 0.3크리크 이동해. 3개. 준비되면 사격. 사격하겠습니다. 정말 힘들지? 네, 힘듭니다. 체력적으로 자신 있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전사야. 나도 너처럼 체력이 약했었는데 지금은 노력해서 좋아졌잖아. 처음에 인간하고 와서는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럴 때 제 선배님이 그 일과 시간, 체력 단련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그 일과 후에도 같이 또 많은 걸 가르쳐주고 같이 또 운동해줌으로써 저한테는 좀 그 시기에서 좀 빨리 좀 안 좋은 시기를 벗어날 수 있는 많은 도움이 됐고, 저는 남동생이 없지만 그 인원이 딱 들어왔을 때 남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내 남동생이 내 밑에 들어와서 군생활을 하는구나. 힘든 훈련을 함께 이겨내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특전대원으로서 능력을 키웠습니다. 특전사에서는 일단 기본 체력이 되지 않으면 임무를 주지 않습니다.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 임무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체력을 무조건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배님이 다가와 주시니까 저는 그만큼 빨리 부대도 적응할 수 있었고 또 친해질 수도 있었고, 가장 어려울 때 먼저 말할 수 있고 가장 의지하고 가장 존경하는 분이시고. 입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런 아버지의 입원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소리를 듣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연한 상태였었는데, 그때 선배님께서 도움도 많이 주시고 평문안도 와주시고 같이 데려다도 주시고 해서 좀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또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또 많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원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좀 이따가 퇴근하고 갈 테니까 먼저 가가지고 아버님 뵙고 있어. 이거 부모님 가져다 드리고. 감사합니다. 빨리 가. 정원이 아버지가 아픈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아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아버지가 아플 때 얘가 이렇게 마음이 엄청 아프겠구나. 그 부족한 부분이나 모자란 부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챙겨주시고, 그리고 힘들 때 끌어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 이렇게 먼저 이렇게 속 편히 말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선배님을 만나게 된 거는 군생활하면서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28일은) 충무공탄신 4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용맹함과 에민의 리더십, 이겨놓고 싸우는 뛰어난 전략 등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위인인데요. 이순신 장군이 후세에 남긴 많은 교훈 중에서도 특히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군이 가장 본받아야 할 덕목은 바로 순간의 유혹이나 개인의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않고 험난하더라도 국가의 안위와 정의의 길을 택한 점이 아닐까요?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